경기도 콘텐츠진흥원과 안성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변화 없이는 발전이 불가능하다. 조지 버나드 쇼. 항상 하던 대로만 하면 항상 하던 대로만 얻는다. 웨인 그레츠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적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H.G. 웰스. 변화는 삶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은 미래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존 F 케네디. 혁신은 리더와 팔로워를 구분합니다. 스티브 잡스. 네, 안성하르랑 미래를 노래하다 3부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안성하르랑 3부 안성하리랑 미래를 노래하다. 네, 지금 시작됐는데요. 자, 진행자 저는 민주이고요. 네, 안성담다의 장순천입니다. 보조 김지윤입니다. 김지윤 선생님 1부랑 2부 진행할 때 느꼈던 점이 있었을까요? 일단 아리랑에 대한 선입견을 좀 깼던 게 좀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랑스러워졌잖아요. 안성 아리랑에 대해서. 그게 제일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기억 속에. 그렇죠. 이번에 또 3부에는 우리 또 진행자인 장순천 선생님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 기대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안성 아리랑에 대한 편견, 그동안에 이제 알고 있던 그런 루머, 깰 수 있다는 얘기 듣고요. 우리 안승 아르랑에 대해서 맞나요 발음? 안승아르랑. 안승? 안성 어디야? 아르랑. 네. 오늘 이렇게 또 어떻게 활용하실지 얘기해 주신다 그래서 기대 엄청 됩니다. 네. 아우, 이렇게 진행자 3인방이요.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주인공들과 응원자 그리고 같이 진행할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우선은 주인공은 나중에 소개하고요. 또 활동가 누가 나왔을까요? 응원차 왔습니다. 활동가 이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성아르랑 어떠셨어요? 홍보 영상에 같이 네. 힘차게 출발했잖아요. 네네. 오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한껏 기대하고 왔습니다. 미래의 안성아르랑은 어떤지 정말 저도 기대가 되는데 또 한 분의 응원차 또 참여하신 활동가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 저도 오늘 응원하러 왔는데요. 예, 저는 박은이라고 합니다. 예, 공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공부하러 와주셔서. 와, 오유 장수 선생님 또 박수까지 쳐주시네요. 자, 드디어 주인공을 소개할 찰나. 자, 안성 아르랑 보존 회장님이신데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성 아르랑 보존회 회장으로 있는 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계속 바쁘시죠? 이제 우리 안성 아르랑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성에 정착시킬까? 또 우리 후배나 또 학생들한테 어떻게 또 교육시키고 또 파급시킬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죠. 뭐. 또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드디어 대망의 우리 3부 주인공이 있어요. 김지우 선생님, 이분 소개,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떨려서는 못하겠습니다. 자, 3부의 대망의 우리 엄청난 주인공,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하연조입니다. 야, 이분 모시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니, 전화하실 때마다 외국에 계시더라고요. 와.
그 외국에서 공연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도 네.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에도 이제 계속 공연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지원청 관련해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오늘 주제가요, 선생님. 안성 아르랑 미래를 노래하다라는 주제인데요. 우리는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선 보존회장님이신 최수 회장님. 네. 굉장히 열심히 지금 몇 년 동안 이거를 발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죠? 횟수로는 그래 오래되지는 않은데요.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아래랑 보존회 우리 회원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한조 선생님, 우선은 왜 저희 3부의 그 미래를 노래하는 주인공으로 뽑히신 건지 혹시? 저도 아리랑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그냥 막연히 듣기만 하다가 재작년에 음원을 받게 됐어요. 김기복 선생님이. 근데 그냥 다른 사람이 부르는 아리랑이었다라면 사실 관심 가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시니까 목소리가 아무래도 익숙하고 듣기 편하고 그래서 이거를 음원으로 나온 것들을 끄집어내야겠다 그래서 악보 체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사실은 악기 전공이 소리는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또 다른 영역이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악보화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좀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계승 발전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노력을 해야겠구나 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안성 아르랑에 대한 전승자 맞죠, 선생님? 네. 전승자로서는 근현대로 봤을 때는 아마 만약에 하현조 선생님 안 계셨다면 그 맥이 끊기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김기복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김기복 선생님이 남사당의 마지막 남사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바우덕이의 개다리패부터 시작해서 안성 복만이패, 원육덕패, 그리고 이제 이원복패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김기복 선생까지 오셨거든요. 근데 그 후배가 바로 이 하현조 선생이죠. 우리 안성의 남사장 보존위에 지금 현재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노래를 잘 부르거나 다른 재능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남사당의 그 전승자로서의 어떤 계승,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승자로서의 하현조가 있고 실제로 이제 바우덕이 풍물단에서 이제 장구를 치는 하현조가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질문에 어디가 더 매력이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소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 전통을 하게 되면 가무악이 기본적으로 이제 연계가 돼서 이게 굉장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악기가 원래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몸에 배고 듣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귀에 익어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히 했는데 이런 기회에 부르다 보니까 또 익숙해지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구도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 것도 좋고 소리도 좋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장구는 악기가 장비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노래 같은 경우는 그냥 손뼉으로 치더라도 박자를 치면서 항상 부를 수 있으니까 항상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교육 방식과 제가 받았을 때 교육 방식이 굉장히 달랐어요. 지금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악기를 배울 때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도제식으로 하나부터 10까지를 반복 훈련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이 머물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김기복 선생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쉽지 않았죠. 가르쳐 주지 않으시니까 일단은 따라다니면서 계속 기본 한 1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1년 따라다닌 게 눈에 있고 귀에 있고 마음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밑거름이 따라다니면서 그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술로 접근한 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이 스며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 방식하고는 제가 받은 교육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다르더라고요. 정서적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라는 거, 그거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여기서 첨언하자면요, 지금은 아이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이면의 기술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 기술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선생님들이 갖고 있던 그동안 내려왔던 이런 놀이 형태들이 정서적인 것들이 굉장히 포함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근데 먼 발치에서 따라다니면서 멀리 있다 보면 그 소리의 그 표정들, 선생님들의 그 표정이라든가 그 몸짓, 그리고 그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흥얼거리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저는 스며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마디 드릴까요? 네. 미술적으로? 그 미술뿐만이 아니고 예술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말로 표현하는 언어 외에 다른 언어들이 있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 같아도 느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느낌이라는 걸 쓰는데 그 느낌이 소리에서도 올 수도 있고 어떤 시각적인 효과나 보이는 것에서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느낌을 말하자면 어느 영역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술의 영역이 많이 바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뭐 하달돼서 뭐 내가 뭔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익숙해진다라는 거. 요게 말하자면 요걸 구체화시킨다면 저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림에서도 그런 느낌의 시각적 효과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음악과 미술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현주 선생님이 아까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어떤 차려진 무대가 아닌 편안한 곳에서 불러지던 아르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정서적 공감이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르랑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리고 그 시대의 역동성까지 담은 그분들의 정서를 담아냈을 때 음악의 단어가 아닌 그 가사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불렀을 때 그 정서가 전달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공감을 하지 않으면 그 정서 전달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1년이란 시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몸짓, 그분의 생활사, 그러면서 불러지는 그 억양,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음악적인 테크닉이 아닌 정서적으로 이해하시고 그 감정을 재해석해서 하현저 선생님만의 아르랑을 부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네네.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 안성 아르랑은 나름대로 고유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그냥
정선 아리랑처럼 일반 시민이 일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흥얼거렸던 그런 아리랑, 또 뭐 진도 아리랑이나 밀양 아리랑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안성 아리랑은 이게 남사당패들의 어떤 전통 예술이 첫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남사당 하면은 여섯마당을 하고 그 많은 다양한 전통 예술이 있었지만 남사당만이 갖고 있는 그런 전통 예술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성이 장시가 굉장히 컸어요. 다시 얘기하면 조선 3대 시장일 정도로 상당히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시장 장터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해학성, 이런 것도 우리는 그 아리랑에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아리랑들은 조금 뭐 슬픔, 애완, 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우리 안성 아리랑은 이게 그 남사당들이 이제 불렀기 때문에 이걸 즐겁게 많이 만들었어요. 경토리로. 그 대표적인 장단을 보면은 이제 우리 쇠가락 중에 욱가락이라고 하죠. 욱가락 장단이 이제 이런 안성 그 아리랑을 부르면서도 포함돼서 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안성 아리랑은 남사당과 이 안성의 장시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해학성, 문화성, 전통예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아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르랑이 영화의 OST였잖아요. 왜 안성에서 발굴한 이 안성 아르랑이 이 해학과 이렇게 신명나는 이 가락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 한바탕 장단을 치고 놀아주고 신명나게 이제 놀아주고 난 뒤에 한번 그 이제 잠깐 쉬어가는 타임에 불러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흥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바탕 놀아주고 난 뒤에 아리랑을 부르게 되면 관객들도 같이 어울려서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네. 실제 그 경복궁 그 아리랑 타령을 경복궁에서 불렀을 때 그걸 듣고 있던 민성왕후가 넓적다리를 치면서 얼씨구 좋다 하는 그런 표현까지 몇천야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아리랑 타령은 경토리, 이 흥이 넘치는 그런 아리랑이었을 것이다 하는 게 상상할 수가 있겠죠. 경토리는 뭘까요? 제가 그 분야는 잘 몰라서. 저도 뭐 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보통은 이 민요가 이게 노동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민요를 보통은 노동요라고 얘기하죠. 이게 밭을 매면서 또 모를 심으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나무를 하면서 흥얼흥얼 이렇게 불렀던 것들이 이제 민요가 됐는데, 이제 그런 투에 흥얼흥얼거리는 이런 투의 그 노래를 들어보면 거기에 한도 들어가 있고 또 슬픔도 들어가 있고 이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노래를 들어보면 이런 톤을 이제 보통은 메나리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축제를 하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 궁전에서 뭐 연휴를 베풀고 이러는데 거기서 슬픈 노래 부르고 한이 맺힌 노래를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가볍고 경쾌하고 유쾌하고 이런 풍으로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런 풍류를 우리는 이제 경토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리랑이 원래 구아리랑, 그 다음에 본주 아리랑이 있고 안성 아리랑이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 구아리랑 같은 경우는 메나리 쪽, 그 메나리 쪽가 띠리리 이렇게 떨어지는 띠리 이런 소리를 메나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아리랑이 이게 있다면 본주 아리랑은 그 창부 타령에 많이 쓰이는
노래를 하고 안성아리랑도 그 구아리랑하고 마찬가지로 메나리 쪽으로 불러서 띠리리 그러니까 메나리 쪽이라고 하거든요. 그 음으로만 띠리리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 감이 오시네요. 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와. 제가 네, 짧게나마 그 메나리 쪽 메나리 쪽을 어떻게 돼? 제 생각에는 그 좀 다른 아리랑하고 좀 다른 부분 네.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네. 불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뭐냐면 사설이 되게 구슬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다 가다 만난 니 몸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놓겠네. 이렇게 이해가 단번에 됩니다. 가사가 와, 짧게 이렇게 들려주시긴 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안성 아르랑을 활용한 이제 컨텐츠 개발을 지금 굉장히 그 고민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뭐 공연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아이고, 우리 최주 보존회장님이 한숨이 깊으신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어쨌든 우리 하현주 선생님께서 뭐 학생들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고, 물론 이제 저희가 체계적으로 더 교육과정 만들고 그쪽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는 안성문화원하고 지금 서로 협력을 해서 이번에 경기도 예술제, 민족예술제에 지금 나가기로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또 그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아직은 준비 단계라 뭐 예산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한데 나름대로 이제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안성 아르랑은 남사당패의 그런 어떤 전통 예술, 그다음에 안성 장시문화의 그런 해학성, 그다음에 이 풍물에 있어서 웃다리 가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콘텐츠로 재창조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콘텐츠 개발 방향은 한 5가지 정도를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당연히 교육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연 전시,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 융합, 네 번째는 이제 관광 체험, 다섯 번째는 다문화 및 세대 통합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 이제 교육은 결국에는 이제 교육 콘텐츠는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 이제 안성 아리랑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할 건데요. 뭐 나만의 아리랑 만들기라든가 또 뭐 웃다리 따라하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연 및 전시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저는 전 시간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시민과 청소년 우리 다문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백인의 안성 아리랑 합창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것들 지금 한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향후 앞으로는 이 디지털 융합 콘텐츠가 이제 핵심이죠. 이 디지털 융합 콘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SNS 뭐 닐스 챌린지 형식의 내 목소리 아리랑 공모전이라든가 안성 사투리 버전, 뭐 아리랑 만들기, 또 AI 기반으로 해서 가사 생성기를 활용해서 나만의 또 아리랑을 작사해 본다든가, 뭐 다양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 및 체험형 어떤 컨텐츠로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남사당들이 이제 청룡사가 본거지이기 때문에 안성 청룡사와 시장 골목을 잇는 뭐 아리랑 둘레길, 뭐 이런 해설자들 또 해설 투어 이런 것도 함께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루살이 체험마을로 뭐 줄타기, 광대 복장 체험이라든가 또 아리랑 배우기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고, 또 그다음에 아리랑을 주제로 해서 뭐 그림책이라든가 노랫말, 엽서, 향수, 음반 뭐 다양한 게 있겠죠. 뭐니 해도 이제 우리 안성은 다문화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세대 통합형 콘텐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아리랑 학교에서 모국어 자막과 함께 아리랑을 또 배우고 한국어로 나만의 아리랑을 만들어 보는 어떤 경험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금 미래지향적인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순희 활동가님, 네. 지금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실제로도 외부에서 활동하시면서 네. 그 콘텐츠 개발할 때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많죠. 어때요? 우선은 너무 많은 걸 말씀하셔서 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지금 대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뭘 해보겠다고 하시는 생각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중점을 둬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네. 앞서서 네. 제가 지금 그 경기 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과 그 안성시립 바우더 기풍물단 MOU 체결을 해서 그 안성 남사당 바르게 교육하고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서 저 그거를 요청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연계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 국악은 진부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냥 지루한 거. 그런데 왜냐면 요즘 굉장히 빠른 자극적인 시대잖아요. 그런데 첫 시간 제가 그걸 8시간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한번 해봤는데 마지막에 오늘이 그 딱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눈빛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 사례 발표라든가 이제 자기 그 개인적인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라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지루할 줄 알았는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하고 싶어요. 너무 짧았어요. 사실 8시간 짧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다고 그러고, 그럼 이거를 더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리고 또 내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거든요. 그걸 사고 싶어 하기도 하고, 구매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양하게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안성아리랑이 교육적으로 이제 교육지원청과 안성아리랑을 이거를 아이들한테 굉장히 재밌게 접근을 하면 일단 아이들이 우리 꿈나무들이 그 어릴 때 이게 익숙하면 커서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익숙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특히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정말 보급이 빨리 시급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출을 빨리 시켜주는 게 좋겠네요. 네. 단어 괜찮네요. 노출을 빨리 시켜준다. 굉장히 좋네요. 아르랑 했을 때 느껴지는 거는 감정적인 요소인데 어찌 보면 네. 아르랑과 이 감정의 연관성, 이 주제만 던져줬을 때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괜히 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혜 선생님? 집단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 진짜요? 네네. 집단 무의식이 뭐죠?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가장 우리 마음 밑바닥에 있는 기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DNA 같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DNA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 집단 무의식에 대한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뭔지 정확한 개념이 모르겠는데 흥의 민족? 흥의 민족. 아니 이게 문화적으로 익숙해져 있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게 내가 뭔가 고민하고 뭔가 행동하거나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습관화돼 있는 거죠. 말하자면 무의식 속에 이게 이제 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이게 뭐지 하고 내가 나를 다시 돌아보는 어떤 시선이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가면은 그런 시선은 이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이 빠지는 건데 그렇게 근데 너무 당연하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화돼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냥 그런 저는 그렇게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 나온규 선생께서 그 1925년도에 1926년이죠. 그 아리랑을 제작해서 발표했을 때 이게 무성 영화거든요. 무성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앵콜 공연을 한 100여 번, 100여 회 이상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또 국민들이 많이 감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다시피 우리 마음속 어디에는 늘 그 저변에 아까 뭐 그런 의식들이 잠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안성 아르랑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 국민들, 시민들이 부르는 그런 저변에는 또 그런 게 있지만 거기에다가 또 남사당만의 또 그런 정서가 또 있거든요. 남사당은 전국을 유랑을 하면서 사실 그 장시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했던 그런 분들이라 또 그런 분들의 정서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장시라는 그런 특별한 어떤 배경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 아르랑의 그런 어떤 그 문화적 백그라운드는 상당히 좀 더 폭넓은 것 같아요. 네. 아르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 막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 나누다 보니 쾌라는 단어로 살짝 바뀌어요. 맞나요? 우리 안성 아리랑이 그런 특징이 네, 있죠. 맞아요. 다른 아리랑하고 다른 점이 그게 있죠. 경토리라고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지역의 아르랑은 그 말씀대로 노동에서 이제 바로 민중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이제 한이 서리거나 어떤 슬픔이 있고 애환이 있고 뭐 그런 류의 아리랑이라면 우리 안성 아리랑은 그런 류를 남사당을 통해서 아주 가볍고 해학적이고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서 불렀을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왜? 그게 경복궁에서 불렀을 때 사당배, 남사당배들이 불렀을 때 분명히 명성황후께서 이 덥덕자리를 칠 정도로 얼씨구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안성 아리랑이 그런 류의 아리랑이 아니었을까. 남사당이 부르는 안사당을 안성 아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아리랑하고는 좀 다른 면도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요번에 작년에 저희 이제 재연을 해보고 해서 아이들 교육을 해보고 안성에 소리 병창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준비를 해서 출전을 시켜봤어요. 네, 출전을 시켰는데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고 전혀 굉장히 처음 들어봤는데 되게 좋다고 그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그 경창대회의 그 화제로 이게 사실 화제가 됐어요. 화제가 심사위원들이 저게 뭐냐, 참 괜찮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홍보 역할 단단히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안성 아르랑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 알수록 정말 새로운 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는데 안성 아르랑 미래 어떨까요?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네, 일단 우리 민족은 흥의 민족입니다.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이 쾌라는 흥이라는 그 DNA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흥을 돋우는 음악, 저는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이 있다면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친구들, 그 친구들이 다시 배우고 보고 싶다고 하면 미래는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K-팝도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알려지고 알고 나서 그 맛 보고 나서는 푹 빠지게 되잖아요. 아르랑도 아마 이 맛 보면 거부 못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하연자 선생님 그리고 보존의 최수 교수님께서 열심히 애쓰고 계시니까 아마 그날이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이고, 그 활동가 이순희 선생님. 네네. 네, 어떤 느낌 받으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하연조 전승자님께서 지금 대중과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한테 지금 전달을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많이 발전되고 하면 아이들한테 많이 퍼지게 될 것이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전달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아, 진짜 네. 그 아자아자입니다. 또 우리 저희 활동가이신 박은희 선생님 나오셨는데 또 응원차 오셨잖아요. 열심히 아리랑을 연구하고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좀 다듬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그냥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져서 공연화되는 게 남사당의 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앉아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굉장히 밝을 것 같아요. 공연까지 네. 공연까지 하지 그랬으면 않나요? 좋겠네요. 공연? 바우덕이 우리 축제 때도 좀 축제 때. 일부 하고 있고. 네네. 네. 작년에 축제 때 오픈, 첫 오픈. 올해 올해 가을 하반기 정도에 좀 버스킹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안성 아리랑의 가장 큰 의미가 안성의 어떤 정체성, 또 안성에 사는 사람들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리랑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아리랑보다도 이게 저는 대단한 그런 아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물론 잘 따라 부르고 배우고 이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들도 함께 알았을 때 우리가 아리랑을 부르는 어떤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 하영주 선생님께서 지금 그 안성 아르랑 전승자로서는 어찌 보면 되게 중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자, 그 중책을 맡고 계신 우리 하영주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어떤 중책으로, 네, 어떻게, 네. 그 철없이 좋아서 막연히 시작했다가 어느새 이렇게 전공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물을 흐르듯이 왔는데 어느 생각부터는 약간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사명감이 이렇게 그냥 시키지 않아도 뭔가 전파를 하고 그리고 이걸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후배들한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열심히 따라 부르면서 우리 거를 이렇게 흥얼흥얼하고 그냥 가수 요즘에 그런 막 따라 부르고 요즘 그런 자극적인 그런 노래를 부를 것 같은 친구들이 우리 소리를 가까이에서 이렇게 흥얼흥얼 할 때 더 많이, 그래서 되게 어린 아이들일수록 제가 굉장히 더 뿌듯함이 커지더라고요. 미취학 친구들이 부르고 다니면 정말 좋겠어요. 네네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네, 맞아요. 그 무거운 전승자라는 이 타이틀. 그래도 하현조 선생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지네요, 선생님. 그리고 네, 안성 아르랑 보존 회장님이 또
뒤에서 든든한 또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무거운 또 숙제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숙제죠, 사실. 네. 자, 안성 아르랑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요 1부, 2부, 3부에 걸쳐서 지금 해봤는데요. 참 어렵기도 하고, 네, 또는 왠지 숙제 같기도 하고, 또는 이거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우리가 안성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변치 않는데 안성 아르랑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성 아르랑 미래를 노래하다 3부 진행을 해봤는데 우리 진행자 장순천 선생님, 네, 마무리 소감. 안성 아르랑은 그냥 아리랑과 조금 다르다는 게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안성 담다에서 이렇게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고요. 사실은 제게도 아르랑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그리고 흥겨운 음악 우리 가락으로 들을 수 있으면 우리 정서로 아이들이 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스치면서요. 국악장단을 듣고 자란 아이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음악, 칠은계 음악을 듣고 자란 아이는 좀 정서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안성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요. 아이들 그러니까 수업 마침종 안성 아르랑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안성 아르랑 보존 회장님 소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3번에 걸쳐서 사실 인터뷰를 했는데 시간이 짧아요. 사실은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 안성 아르랑을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다시피 미래에 이제 가야 될 길은 결국에는 청년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전승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청년 아리랑 창작단이라든가 나름대로 가칭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시와 협조를 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안성 아르랑이 우리 안성에서 많이 알려지고 널리 확산되고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우리 활동가 박은희 선생님, 네, 3부, 네, 소감 어떠실까요?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아주 많은 공부를 하고 가고요. 안성 시민 모두가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안성 아르랑을 동요처럼 부를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쁜 말이다. 자, 우리 활동가 이준희 선생님. 안성 아리랑이 얼른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성 아리랑 아리아리. 귀엽네. 안성 아리랑 아리아리. 자, 우리 진행자 김지윤 선생님 3부까지 했는데 소감. 일단은 너무 이게 무겁게만 받아들이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즐기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그러니까 너무 목적의식만 갖고 해야 되는데라는 접근보다는 그거를 전승하시는 분이나 어떻게 보면은 기획이나 그 직접적인 전승이 아닌 그걸 알리는 어떤 하시는 분들도 그거 자체를 그냥 좀 재밌게 즐기는 식으로 가면은 가장 그게 잘 퍼지는 경우가 저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저 사람들 뭔데 이렇게 재밌게 놀아 하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아이디어 많이 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드디어 대망의 안성 아르랑 미래를 노래하고 계신 우리 하연조 선생님. 저희가 그 시립박물관에서 엔딩에 그 아리랑을 하면서
그 노래를 율동을 하거든요. 근데 안성아리랑을 하질 않고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리랑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면서 제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 안성에서 우리 안성 아리랑으로 관객들한테 율동을 하면서 보여주게 되면 그것 또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전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소하게 조금씩 적극적으로 회장님을 귀찮게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우리 또 다 모인 이렇게 네, 그 진행자부터 그리고 초대 손님부터 우리 응원차 오신 또 활동가 분까지 네. 우리 안성 아릉에 대한 이렇게 관심사가요 점점 높아지는 게 참 뿌듯합니다. 마무리 멘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새 천 조각이요 옛 천을 잡아당겨서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라네요. 또한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진다네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답니다. 네, 이게요. 이 내용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 말씀. 맞습니다. 그 성경의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다네요. 새로움에 해당하는 옛것 같은 새로운 또 다른 안성 아르랑 미래를 노래하다 3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존위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명감을 가지시고 김 선생님도 오시고. 갑진년 청룡의 해 하우덕이의 수호를 받아 이번 축제도 사복식 잘 하길 바라옵고 안성의 맹 안성아리랑을 시작으로 하우덕이 여인 관계들이 신명나게 한판 잘 놀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리